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600명대로 줄었습니다. 봄철 모임과 여행 증가는 물론이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은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66명 줄면서 사흘 만에 600명대로 줄었습니다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늘어난 확진자는 지난주 어린이날이라든지 휴일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지난주에는 그 때문에 검사 건수도 좀 일부 감소하면서 확진자가 좀 적게 찾아진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주에 이제 확진자 증가세로 나타났고 아마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90명 이상으로 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제 석가탄신일도 다음 주에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냐 그리고 검사가 얼만큼 많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뭐 약간 뭐 정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또 2주 뒤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방역 수칙 준수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근 그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확진자 중에서 한 15%만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일부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높거나 기존의 항체 치료제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걸리시게 되면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위중증 치명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이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시긴 하셨지만 아직 안 맞으신 분 중에서 계속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치명률이나 위중증 비율이 지난번보다 30% 오히려 더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염되면은 조금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령층 어르신들을 빨리 보호해야 되고 백신 순서가 되셨을 때 빨리 예방접종을 잘 맞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그 일평균 확진자가 2주 동안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579명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는 이제 검사 건수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연휴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선별검사소 운영이 좀 줄어든다든지 또 지난주에는 검사 건수가 한 15% 감소했고 확진자 수는 5%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양성률은 더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아낸 감염자가 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못 찾아낸 감염자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 통한 접촉자라든지 추가적인 격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분들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지금 선제 검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확대하면서 고생하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선별진료소를 조금 더 늘리고 검사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예. 검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좀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5시에 문자를 받으시면은 이제 선별검사소를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서 검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음 날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확진자를 추적하고 격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적인 검사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 따르면 군대 내 확진자가 6명 늘었다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육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군대 특성상 사실 단체 생활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가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군대 내 감염은 주로 외부에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유입되는 예. 경로는 이제 휴가 다녀오신 장병을 통해서라든지 뭐 신입 장병 입소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출퇴근하시는 군무원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 감염이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군부대 내 감염 사례는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긴 하지만 다행히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철저한 지금 신입 장병은 전수 PCR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장병들은 따로 2주간 코호트 격리된 막사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좀 충분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군부대 위주로 군인 위주로 지금 예방 접종이 또 실시되고 있고 예, 예. 30세 이상은 이제 백신을 하고 있고 30세 미만 장병에 대해서도 6월 중에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집단 면역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집단이 군부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군부대 내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또 반대로 또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남 순천에서는 나이트클럽 관련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환자 발생 지역이 전남 동부권에 넓게 퍼져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방역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해당 시가 이제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나이트클럽을 다녀가신 또 원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이 없는지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또 가급적이면은 전남뿐만 아니라 해당 인근 지역, 특히 이제 경남이라든지 인근 지역과의 좀 이동량을 당분간 조금 좀 줄이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 특히 유흥 시설이나 주점 같은 데는 계속 우리가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우리가 좀 통제하기 전까지는 예. 좀 집합 금지라든지 운영 시간 제한을 통해서 조금 감염 전파가 높은 다중 이용 시설부터 좀 철저히 검사하고 또 선제적인 검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집단적으로 좀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집단 규모가 크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좀 확진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추적 관리하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해 상황도 걱정입니다. 김해에서 그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라마단 행사에 그 참여했던 걸로 파악된 인원만 1,7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방역에 어떤 허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어떤 종교 행사, 뭐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뭐 유대교든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그동안 이제 감염 전파가 많이 일어났고 특히 예. 인도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행사가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김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넓은 데서 좀 공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이행률을 점검하면서 좀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됐다기보다는 그 전에 확진된 가족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접촉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위해서 이런 종교 행사 장소에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검사를 했다는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그런 분들이 검사 받기 쉽게 접근성이 높게 선제적인 검사를 잘 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그날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 받으신 분 수가 좀 아주 많은 분이 좀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이슬람 라마단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의 특징도 조금 파악을 해서 주로 일몰 후에 이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지인끼리 가족끼리 좀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어떤 선제적인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또 해당 언어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지원을 통역 번역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이런 분들이 정보에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처럼 한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미등록 외국인 분이 계시다면은 선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체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검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좀 믿을 만한 어떤 그 공동체에 리더가 있다면은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공동체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선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확진된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겠고 잘 치료받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드리고 하는 노력들도 좀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그야말로 수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 내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뭐 매주에 한 100만 명이 이제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건은 이 접종률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접종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좀 늘고 있는데요. 예, 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예약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 아직 뭐 2주나 특히 60세 이상은 아직 3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예. 뭐 주변에 좀 맞는 것을 보고 결정하려는 분도 좀 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시는 의향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백신 접종이 이상 반응이 조금 예. 많이 그렇죠. 걱정하셔서 하신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백신의 효과를 조금 확신할 수 없어서 이런 응답도 있는데, 일단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위중증이나 사망률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되고, 잠깐 생길 수 있는 가벼운 한 2, 3일 정도의 어떤 가벼운 이상 반응은 예. 좀 겪을만 하다. 우리가 걸렸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치명적인 확률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정도의 이상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맞게 되면은 보통 이상 반응 신고율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엔 0.1% 내지 0.2%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예. 한두 분 찾기 위해서는 한 990명에게 물어봐야지 한두 분이 좀 이상 반응이 있었다고 대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 반응 자체도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좀 맞으신 분들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볼 만하고요. 뭐 아무렇지 않았다, 뭐 잠깐 뭐 몇 시간 정도 불편했지만 괜찮았다, 뭐 이렇게 자꾸 좀 정보를 얻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좀 좋은 전략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되고, 또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굳이 뭐 해외 사례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4일까지 70%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예를 예. 들면 뭐 예약 없이 와도 놔주겠다. 또 뭐 접종 장소까지 갈 때 뭐 우버를 거의 뭐 무료나 저렴하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접종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떤 백신의 이상 반응이 적고 백신의 이득이 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건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느끼시기에는 약간 조금 과학적인 것보다 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또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과학적으로 그분들을 좀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심리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접종률을 높일 것인지, 또 우리가 또 과학이 또 이런 대중 심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접종 동료를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누적 인원이 373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모두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매주 100만 명 이상은 맞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접종 속도로 미뤄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백신 종류별로 이제 접종 센터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초전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예방접종 센터에서 이제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600명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은 냉장 유통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맞듯이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디서든지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하듯이 이제 만여 개 이상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하루에 많은 양을 좀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또 우리가 또 혹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종 속도를 올리는데 좀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접종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좀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그렇죠. 맞고 나서 생기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반응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이것이 뭐 주간 시간에는 뭐 단골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공휴일이나 야간에 또 이런 어디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금 도움을 못 받거나 걱정을 하시게 되면은 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상 반응과 관계없이 느끼시는 어떤 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분에 대한,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드시는 약이 많기 때문에 관련 느끼시는 증상이 약이라든가 질환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좀 모르는 분이 이게 전화 상담하기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하다가 보면은 뭐 다니시는 병원하고 다시 진료받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만성질환 여러 가지 복합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이상 반응 증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예. 그분의 좀 병력을 좀 잘 알고 상담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은경 청장도 이게 이제 코로나 1회만 맞아도 뭐 사망을 100% 네. 막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뭐 교수님의 말씀도 같이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백신을 맞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저희가 이진우 기자의 리포트도 봤습니다만 국내에서 이제 이 돌파 감염 사례,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이제 맞고 이제 보통의 항체 형성 기간이 2주가 지났는데도 이제 코로나19 확진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뭐 중증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임상 시험 연구는 주로 이제 2차 접종을 하는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을 맞고 예. 2주 후에 이제 최대 항체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이 보고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실제 접종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차 접종 안 하고 1차 접종만 했는데도 2주 후, 4주 후, 그러니까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 전에도 굉장히 높은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사망 예방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후 2주가 지났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자 백신이든 사망률을 100% 예방해 준다는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을 100% 예방해 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중증화 예방률도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매우 좋다.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하지 않아도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으셔도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으셨을 때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예. 걸리시더라도 이제 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어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서 어떤 그 가볍게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가볍게 앓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주변에 안 맞으신 분이 같이 감염되시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중증화되거나 사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시설에 계시면서 접종하지 않으신 분은 꼭 맞으셔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주요 뭐 종교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꼭 접종을 미리 맞으셔야지 또 본인이 또 감염이 돼서 중증화되는 것이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돌파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돌파 감염 때문에 이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의 큰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 맞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매우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 드러나는 대로 돌파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접종 인원이 어느 정도 많아지기 전까지는 일단 마스크 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였는데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백신 접종을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확진자 수가 95% 적었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 수가 99% 적었다, 이런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특히 이탈리아는 초반에 굉장히 코로나19 감염으로 많은 치명률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영국은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르렀지만 이제 이탈리아나 다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조금 접종이 늦어졌는데 이탈리아도 이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사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이번에 공개됐다고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나라마다 또 접종 대상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의 중증화 예방 효과와 또 이제 걸리더라도 사망하지 않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99% 사망률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리셨을 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망하시는 분 95%가 60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효과는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여기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번만 맞았는데 치명률이 95% 정도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연구에서 봤을 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래 이제 2번 맞아야 되는데 예. 한 번만 맞았는데도 치명률을 95% 이상 감소시켰다. 이런 분석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뭐 좀 몇 %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예. 사실 중증화 진행이라든지 사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아스트라제네카 순서가 왔을 때 꼭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걸 맞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코로나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빨리 맞는 것이 순서가 왔을 때 빨리 맞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스크 벗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외국에서는 잇따라 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는 9월 말에 실외에서 마스크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안전성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CDC 발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거기 실내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미국 접종을 같은 경우. 맞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획기적인 권고안이다 이렇게 평가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맞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전략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도 계속 좀 어떤 마스크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접종에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이제 기반한 것이고 이제 계속 과학적인 데이터가 제시하는 것은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걸리시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감염 전파력이 낮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안 맞으신 분들은 한번 걸리면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 안 했을 때 위험성은 주로 이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해서 당장 마스크를 벗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끼리는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맞는다든지 이런 권고안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지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감염 위험도가 높고 그런 특수 장소라든지 그 면역 저하자 분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하시고 예방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이 계속 이제 실내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보건당국에서 실외만 얘기하신 건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또 지금 이제 5, 6월 달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이 이제 2차 접종을 맞고 2주가 지난 시점이 한 9월 말쯤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에도 1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예방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일상생활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사회 모임을 하신다든지 또 대면 종교 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좀 폭넓게 좀 많은 일상생활이 허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대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